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상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 이틀 연속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가 국내 주요 반도체 관련주 주가에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전일 대비 65% 폭등했고 D-Wave 퀀텀도 44%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내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던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이번 주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국내 증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대규모로 도출되면서 어려운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공략해 나가야 하는지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정보들 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희한하게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은 국내 증시가 혼란스러워질 때 방향성을 조금 다시 잃어갈 때쯤에 항상 에릭 대표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나오셔서 꼼꼼하게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시거든요. 이럴 때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도 잠시 후에 만나볼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대표님의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폭락의 갭을 메우려는 반등 움직임은 나타났었지만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29% 하락하면서 2,456선으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0.58% 하락한 694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우선 FOMC를 앞두고 외국인의 경계감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원 넘게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1,200억 원가량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연출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양 지수가 힘을 보추고 내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있었죠.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폐지를 추진을 하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관세 부과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전반의 밸류체인이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 장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FOMC가 조금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진행이 되느냐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고 거래일이었는데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대규모의 순매도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내 증시 지금까지 정치적 뉴스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에 대한 그리고 또 국내 증시, 국내 또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또 흐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FOMC죠. 해서 12월 금리 인하가 또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확신을 가지고 흘러가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점도표를 통한 또 내년 2회이냐 혹은 3회이냐 4회이냐 같은 부분들에 좀 더 염두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그리고 미증시도 그렇죠. 일본 관련해서 또 BOJ 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었을 때 뭐 기억나시겠지만 다시금 증시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어려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또 불안 요인들을 체크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종목에 대한 또 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또 이런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죠. 해서 뭐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의 풍향계라고 또 여겨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오면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선별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결과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결과 이후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세론이 나오는지 혹은 명분을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 업종들 전반적인 상승이 연출되는지가 지금 구간에서의 관건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뭐 준비한 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반도체 관련된 이슈 체크하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온 종목들 있죠. 흐름들 체크하고 밀착 종목으로서 후발주의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도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조금은 진정되나 싶었었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세가 연출이 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니까 불가피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빅 이벤트가 지나가고 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섹터,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잠시 후에 이슈와 더불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관련해서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탑5 안에 들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위는 SK 하이닉스였고요. 2위 LS 일렉트릭, 3위 현대해상, 4위 BNK 금융지주, 그리고 5위가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 설비주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2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개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5가지 종목들 중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네, 사실 오늘 이런 외국인 순매수는 개인적으로 네. 특히 오늘만큼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해서 오늘은 사실 이 순매도 과정 속에서 이런 또 순매수 탑5가 발생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오늘은 순매도 종목들의 좀 더 흐름을 체크해봐야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 강하게 순매수를 한 종목들 분명히 의미는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몇몇 종목들 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해상 정도 살펴볼 텐데 하이닉스는 사실 오늘 뭐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뭐 마이크론 그리고 브로드콘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또 모습을 연출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 관건이다 할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실적적으로 그리고 업황적으로 유리한 하이닉스의 이런 순매수세가 또 연출되었는데 연일 이런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고 이전에 또 꾸준히 체크를 해드린 종목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온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국내
증시에 대한 조정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 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점을 또 분명히 감안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의 흐름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장기 평선인 18만 원 위쪽에서 안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이 분명히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을 명분으로 또 이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가 더 중요하다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혹시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접근을 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승세를 쫓아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 18만 원 부분을 지지하는지 분명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지금의 구간을 박스권 상단으로 잡으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모습들을 확인해 나가시면서 또 마이크론의 실적 이후의 흐름들을 체크하시는 부분 꼭 중요하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하이닉스 이 정도로 말씀을 해드리고 현대해상 사실 밸류업 관련해서 이런 보험주들, 금융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뭐 기업 개별적으로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망감을 보여주면서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 보고 있고 제가 왜 오늘 이런 외국인 순매수 탑5가 좀 의미가 평소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굉장히 대규모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추세를 돌리지 못한 종목들의 좀 일부 수급이 들어간 형태인데 이 구간 추가적으로 변곡점을 만들어 줄지에 대한 여부는 보시다시피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보고 보실 수 있겠고 오늘의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의미를 또 가지고 지켜보려면은 추가적인 대략 한 1, 2주 정도의 흐름을 체크해야만 이런 또 저가 메리트에 대한 반발 매수세를 동반한 주가 방향이 전환되는지 변환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 체크를 해봤고 이 5종목 중에서 지금의 흐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에릭픽으로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어지는 순서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함께 한번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5가지 종목 중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눈여겨볼 종목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가지 종목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마이크론 그리고 브로드컴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업황상으로 유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SK 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수세도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는 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까지도 여러분이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18만 원 이 부분을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코멘트들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해상 살펴봤습니다.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실망감도 나오면서 최근에는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이 그렇게까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서 외국인들이 사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항상 저희는 에릭픽, 원픽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원픽으로 꼽았던 종목이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사이에 바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크래프톤이었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이렇게 순매수 탑5를 짚어보면서 한 가지 종목을 그래도 단기적인 방향성으로서 유리하다라고 짚어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짚어드린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순서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이었죠. 5가지 종목 중에서 크래프톤이 가장 유리한 구간을 또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는데 잠깐 지난주 또 짚어드렸던 또 차트를 보자면은 종가 기준으로
32만 5,500원 자리에서 이 차트를 봤죠. 우리가 같이 해서 아래쪽으로 좀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 속에서 국내 증시가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구간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 기준으로 돌파한 이후에 위쪽으로 35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날 봤던 외국인 탑5 다섯 종목 중에서는 접근을 해보실 때 이 크레포톤을 가장 우선으로 한번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오늘 흐름 잠깐 살펴보자면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굉장히 바로 다음 거래일이죠. 또 4, 5% 구간 종가를 형성하면서 고점 기준으로 또 7%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뭐 사실 게임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사실 블록체인 또 재료와 엮이면서 혹은 신작 기대감을 또 중국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시총이 높고 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그래포톤입니다. 해서 지금 구간 사실 또 다시 한번 저항대에 들어왔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좀 저항대에서 덜어내시면서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또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 접근을 원하신다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분명히 또 확인이 되는 유리한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의 에릭픽, 원픽 종목 크래프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해주셨던 가격 전략 그 안에서 제대로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승 흐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게임 신작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중국으로의 진출까지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목으로 내가 한번 다음 상승분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향후 대응 전략은 통신망 안에서 세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이런 전략들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종목 앞서서 만나봤는데 저희가 2가지 종목만 살펴봤었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해상을 살펴봐서 3가지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오늘의 원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명확하게 한 종목을 꼽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말씀드렸죠. 이런 급등한 이후에 또 갭을 띄우는 움직임 속에서 분명히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접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인데, 네. 그러했을 때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높이 간다 할지라도 지금 분명하게 접근하기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차트 보면서 간략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저항대에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지금 흐름 다시 한번 돌파를 곧장 하기보다는 현재 구간 38만 원 그리고 35만 원 구간에서 꾸준히 행보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봤을 때 매수 가능한 구간이 35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다 보시면 되겠고, 뭐 추가 매수 없이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으셔야겠죠. 해서 지금 흐름 이어간다고 봤을 때 33만 원 선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보고 있고, 조금 더 또 취향적으로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이 33만 원 아래에서 30만 원까지 2차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꾸준히 시장에서 재료를 배출하고
하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의 이런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또 관련주들 실적적으로 매출적으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손에 꼽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급하게 쫓아 들어가서 뭐 단기적인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한두 번의 매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야 명확한 유리한 결과를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안에서 에릭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저항대에 지금도 이미 도달해 있는 모습을 차트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을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35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를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매수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 다음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짧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손절가를 33만 원 부근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30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를 추가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끌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대응 전략들 모두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향후 대응 전략들 그리고 시황 흐름들까지 여러분이 다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서 이 대표님이 가져오셨던 원픽 종목이 이렇게나 딱 맞아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아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대표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밀착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마찬가지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두 번이나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솔트룩스 12월 10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었고요. 앞선 12월 5일에도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공략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보유 중이지만 11%, 13% 넘게 올랐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케어젠도 마찬가지죠. 11월 21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하셨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도 13% 가깝게 올랐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나 보유 중이면서 7%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1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 밀착 종목으로 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상승분을 제대로 안겨다 주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밀착 종목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한 종목씩으로라도 수익을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종목들을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을지도 궁금하시겠죠. 지금 보유 중이면서 상승 탄력 보여주는 종목들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계속해서 밀렸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뭐 이런 비상계엄 이슈 이전에 공략을 해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보시다시피 이후에 공략을 해왔던 종목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또 산업적으로 섹터가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이런 이슈를 거치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시황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인 흐름을 좀 잘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는 섹터가 분명히 있죠.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솔트룩스도 사실 지금 최근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솔트룩스를 또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시점에 사실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꾸준한 이슈와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분명히 후발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후발주로서 한 3등주쯤 됐었죠. 그런 솔트룩스를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또 시장 풍파를 맞으면서도 다시 한번 좋은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12월 5일 일부 이런 비상계엄 이후에 재료가 정리가 되어 나가는 시점에서 AI 관련해서 또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하방으로 향하는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게 12월 10일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뿌리기보다는 명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섹터 내에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중복되는 종목을 다시 한번 12월 10일에 방송을 통해서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공약을 했는데 현재 구간 뭐 종가 기준으로 오늘이죠. 13% 정도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 사실 뭐 1차 목표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근접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 한 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정도는 달성을 하고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차트를 보자면은 자 이날이죠. 이날 또 접근을 했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장기 평선에서 또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부분을 보여줬고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 속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상당히 터진 11월 초였는데 그에 반해서 아직 이렇다 할 거래량이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또 기관 에너지가 충분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상승 사이클 끝나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았을 때 이 솔트룩스 대장주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솔트룩스도 뭐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솔트룩스 수급적인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추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또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순매도로 보여줬지만 오늘 거래일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또 기관이 이런 수급적으로 시소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 정도 또 살펴보자면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미증시에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11월 21일 공약을 했고 이 종목 역시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재료들을 모두 소화했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각도를 또 잘 유지하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정말 시장에 큰 이전과 같은 커다란 풍파가 있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종목 역시 1차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혹은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고점 기준으로 1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뭐 시장의 흐름 또 시황적인 부분들 분명히 고려를 해야겠고 그 중에서도 또 크게 흐름을 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밀착 종목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오늘 또 준비해 왔겠죠.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또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길 바라고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라이브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종목명 공유하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지금도 상승불 제대로 켜고 있는 종목들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트룩스 만나봤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재료를 계속해서 챙겨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대장주를 놓쳤다 하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발주를 챙겨와 주셨던 게 바로 솔트룩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변수를 만나기는 했었지만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시고서는 재차 공략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케어젠 만나봤습니다. 11월 21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던 와중에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고점 기준으로는 12%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알아가셔야 상승분 제대로 챙겨오실 수 있겠죠. 이런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서는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투데이 증시 이슈와 밀착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두 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이라서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잠시 후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따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밀착 종목을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가 마이크론 실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론이 종합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을 살펴볼 수 있는 풍향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국내 반도체주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럼 괜찮다고 하는 그렇죠. 걸까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용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겠죠. 지금 시장이 HBM 관련해서 굉장히 고사양의 그리고 고가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내어 나가고 있는데 막상 또 이런 범용 반도체가 받쳐주어야만 전반적인
장기적인 업황이 또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서 나오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를 필두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해서 뭐 굉장히 종목들이 선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가 수급적으로 또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흐름 속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했을 때 또 반도체만큼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 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움직임을 체크하는 흐름 분명히 가져가셔야겠습니다. 해서 이런 또 호재성 재료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미국 정부 보조금 부담은 여전한 악재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또 위쪽에서 누를 수 있는 재료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또 단기적으로 가져가실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지 종목에 따라서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먼저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 몇 가지 체크를 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체크를 하는 또 순서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 추세를 보여줬고, 이 시그네틱스 역시 저점을 깨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꾸준히 윗꼬리를 다는 거래량을 또 만들어주면서 매집에 또 흔적을 남기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또 기다린 모양새인데, 그러한 종목들 지금 제가 포착한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 시그네틱스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시그네틱스 오늘 상한가 도달했죠. 해서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구간은 장기 이평선이 되겠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시그네틱스 사실 보유하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장기 이평선 아래쪽보다는 사실 위쪽에서 많이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이평선 그리고 지지를 받은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대응을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구간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그때 추가 상승까지 염두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 장기 이평선까지 보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일정적으로 또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다시 한번 어려운 흐름 가져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밀착 종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보고 있고, 이렇게 급등까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다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뒤에 힌트와 더불어서 차트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의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뭐 HBM이 어떻다, AI 반도체가 어떻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전반적인 반도체가 살아나줘야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이 밸류체인 전반이 받아갈 수 있겠죠. 마이크론의 실적 안에서도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세가 나타났던 관련주 하나 살펴봤습니다. 시그네틱스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평선 아랫단을 탈출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하게 올라간 종목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겠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종목 말고 지금 당장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시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밀착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방금 전에 만나봤던 종목이랑 뭐 흐름은 유사하다라고 힌트를 조금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흐름은 유사한데 왜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으실까요? 분명한 매집의 흔적과 조금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간략한 또 힌트를 공유하겠습니다. 해서 역시나 이런 HBM 공정에 필수적인 웨이퍼 클리너와 또 이런 건식 세정 장비를 개발하면서 시장에서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식 세정 장비 그리고 이런 레이저 응용 장비 부품 사업을 하면서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또 협력을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업체와도 협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의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뭐 좋은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밀착 종목은 차트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차트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종목들이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봤을 때 그 저항선은 장기 이평선, 특히 241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의 장기 이평선은 굉장히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손익비 측면으로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도 굉장히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와서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상승 시도를 냈고 정말 수없는 윗꼬리를 달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급의 주체가 또 매집을 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차트적으로 흐름을 가져간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또 양상이 굉장히 연출이 잘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구간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반도체에 명분을 실어줬을 때, 특히 이번 주에 꼭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러했을 때 앞서 보여줬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저가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단기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래쪽에서 저점을 다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런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사실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볼까 하는데, 함께 또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10시 40분에 자세한 전략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면서도 2차 전지 업체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차트상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만나봤던 시그네틱스와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크게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이만큼 매집 기간을 거쳤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저점을 이미 다질 만큼 다졌다고도 볼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사이에 급등 시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올라갈 시동을 확실하게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수급 형태를 봤을 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또 명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일부 최근 들어서 사실 굉장히 12월 13일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그 이후로 외국인이 꾸준히 수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외국인이 수급을 하면서 사실 지금의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주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또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종목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죠. 이러한 종목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방송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꼭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셔서 전략까지 공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신 것처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담고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온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10시 40분에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밤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까지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요즘에 참 양자 컴퓨팅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테마가 된 것 같은데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화력을 조금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미증시 또 종목들을 통해서 그 산업의 전망과 또 기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증시도 분명히 관련 종목들이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증시 종목들과 좀 차별화되는 다른 점은 미증시 종목들에 비해서 기업들에 비해서 국내 종목들은 사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재료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보완주들이 또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대장주가 명확하고 또 후발주도 손에 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후발주로서 우리 또 양자 기술 관련해서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밀착 종목 또 힌트 바로 드릴게요. 해서 PQC 시장 관련해서 2030년까지 약 12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PQC 관련해서 기술을 보안 솔루션 상용화 성공하면서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기술로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다른 치고 나가는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 국가안보, 금융기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적으로도 앞으로 갔을 때 충분히 개선이 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업이고 종목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은 주봉 차트로서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다시피 저점을 명확하게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런 양자 암호 관련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일부 상승을 했지만 엑스게이트라든지 주도주보다는 아직 명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해서 이 종목은 사실 위쪽에 또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 여전히 좀 더 물량을 확보하는 기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8월 26일 거래량을 동반했던 주간 충분히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눌려 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선침해로서 또 접근을 하셔야 시장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상승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앞서 보셨던 내일 당장 시초가를 바라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밀착 종목 또 다른 방향으로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께 유리한 결과를 가져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정보들 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양자 컴퓨팅 국내에서는 사실 미국보다 재료의 힘은 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불어오는 이 훈풍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관련주들 조금은 이 화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 보안 솔루션을 다양한 영역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기술과 관련된 보안 솔루션까지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사업 내용까지 짚어주셨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선취매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대장격의 종목들은 크게 날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엑스게이트, KCS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취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후발주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진입을 한다면 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장기 이평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후발주를 준비해 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명분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점의 종목들이 일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후발주로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연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앞서 밀착 종목도 수익 리뷰를 했던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사실 3등주였지만 지금 오히려 주도주들 기존의 주도주들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격의 종목들이 시세 분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이 종목을 잡지 못해 너무 아쉽다라고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후발주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장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때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님께서 보고 있으십니다. 추가적인 전략까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이런 후발주를 공략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솔트룩스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이렇게나 크게 후발주로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에릭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 대장주를 놓쳤어도 3등주로서 그 흐름을 다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꼼꼼하신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